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돈은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조금만 덜 찍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가벼워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화폐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화폐는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계속 발행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의 실수만도 아니고 특정 집단의 욕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주 기본적인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는 금이나 실물 자산의 1:1로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지폐 한 장이 금의 일부를 대표하는 증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화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화폐는 국가가 보증하는 신뢰 위에 존재하는 숫자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곧 화폐의 공급량에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금은 캐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땅과 인력 기술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화폐는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결정과 컴퓨터 입력 몇 번으로 즉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만든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없다고 해도 왜 굳이 계속 늘려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현대 경제가 무엇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성장을 기본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매출을 유지하지 못하고 고용은 줄어들며 국가는 세금을 걷기 어려워집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는 안정된 사회가 아니라 긴장과 불안이 쌓이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항상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료가 바로 신용이며 그 신용의 기반이 늘어나는 화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빚이 늘어나지 않으면 현대 경제의 성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에서 대부분의 돈은 처음부터 빚의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그 돈은 새롭게 생겨납니다. 누군가의 대출은 다른 누군가의 예금이 되고 그 예금은 다시 대출로 이어집니다. 즉, 화폐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일의 화폐 가치가 오늘보다 조금은 낮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돈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르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빚을 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내일의 돈이 더 가치 있다면 지금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기능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부작용이 아니라 의도된 장치에 가깝습니다.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지금 투자하고, 지금 소비하고, 지금 움직이십시오. 이 메시지가 사라지는 순간 경제의 흐름은 급격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바로 화폐 발행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조절이 항상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풀 수밖에 없고 위기가 발생하면 더 많은 돈을 풀게 됩니다. 금융위기, 전염병, 전쟁, 부동산 침체, 실업률 증가, 위기는 언제나 지금 당장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정치와 정책은 장기보다 단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의 안정보다 오늘의 붕괴를 막는 일이 항상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화폐는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화폐가 계속 발행될 수밖에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월급은 국가화폐로 지급되고 저축 역시 그 화폐 단위로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화폐의 공급이 늘어나는 순간 가만히 있던 돈의 가치는 조용히 희석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행위도 아니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약탈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는데 왜 안정감은 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노력은 쌓이는데 불안도 함께 쌓이는지.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결과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불안해지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 따라가고, 위기가 오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나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질문이 모든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앞으로도 화폐는 계속 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채는 이미 너무 커졌고, 성장은 멈추기 어렵고, 정치는 여전히 단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흐름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비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정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의 신뢰는 저절로 회복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기준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선택한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나뉘어 왔습니다. 이 방송은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폐가 계속 발행되는 이유는 누군가의 악의 때문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개인의 선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안정뿐 아니라 내일의 기준을 고민하게 되고, 숫자보다 구조를 보게 됩니다. 밤에 듣는 비트코인 라디오는 이 질문을 조용히 이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 위에 자산을 올려두고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